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업과 원전산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엄청난 에너지난에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의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수요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아직까지 타 조선주에 비해 상승할 여력이 많기에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최근 10년 상승 사이클이 시작했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이면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가사면 씨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가 8월 18일 직접 조선일보와 만남을 가져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악의적인 기사를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이는 정치 부문에 한정된 것이지 대기업과의 인터뷰에서까지 날조를 섞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느 언론사보다 발이 넓고 힘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기획한 인터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 흑자전환이 유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분기 영업손실 2,6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업손실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흑자전환이 3분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조선업은 기간산업입니다. 즉 3분기부터 흑자전환이 유력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흑자가 지속될 것을 의미하고 지난 2020년부터 고가 수주한 선박들이 마침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한국조선해양의 미래는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가사면 부회장은 2025년까지 한국조선해양의 물량이 다 채워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NG 운반선을 아무리 비싼 값에 발주하려고 해도 여유 있는 도크가 없기 때문에 건조에 돌입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 최소 3년 동안은 한국조선해양이 발주사 대비 유리한 가격 협상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3분기부터 흑자와 함께 더욱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번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 있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비교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은 5년치 차트를 살펴보겠으며 현대중공업은 1년치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5년 동안 전혀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최고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에 비견될 정도로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주 중 탑픽입니다. 다만 지금은 신고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해 대비 꽤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주사이자 한국조선해양은 아직까지도 크게 상승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3사 외에도 현대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며 미래에도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면서 더욱 미래 가치가 돋보이고 있죠. 게다가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올해 내로 상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한국조선해양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지주사의 경우 계열사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를 그다지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이기 때문에 보다 특이한 상황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의 가치를 모두 반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유가 상승, 탈탄소 등 대변수를 고려했을 때 이 모든 산업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은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EEXI 제도와 CII 제도 시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선박의 교체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도 한국조선해양의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운항하는 선박들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EEXI와 CII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조선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에너지 저감 장치를 달고 환경 보호를 위해 엔진 출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추진 기간 또한 LNG 추진 방식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제 빠르게 선박을 운항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며 이는 신조선 발주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설령이 11년이 넘은 선박들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주 인도 시기를 고려했을 때 전 세계 선사들은 늦어도 2025년까지는 대부분의 발주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2030년이 되기 전에 다량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EEXI 제도 및 CII 제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 카드 뉴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LNG 수요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난이 가속화되면서 빠르게 탈탄소화 시대가 찾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방향은 탈탄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탈탄소화가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의 에너지인 LNG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LNG 수요가 늘어나고 수입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커짐을 뜻합니다. 결국 최소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동안 LNG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 운송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은 한국조선해양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 7월 초 드디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건조 속도를 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2025년까지의 물량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EEXI 제도, CII 제도 등으로 앞으로 전 세계 선사들의 발주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선 야드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30년쯤 돼서 또다시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3년 동안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조선업계 큰형님인 한국조선해양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는 과거에 수주한 물량이 건조되면서 흑자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조선업은 기간산업입니다. 즉 한번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 처우 개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며 대내외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1차 협력사의 내재화가 매우 잘된 기업입니다. 엔진 및 기자재도 상당 부분 내재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즉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타 조선소보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